출범을 앞둔 민선 8기 새 도정의 주요 핵심 공약을 알아보는 연속 대담. 오늘 마지막 순서로 송석원 도지사직 인수위원장과 함께 민선 8기 도민도정 정책 과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새 도정의 비전을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로 제시를 했는데 좀 짧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도민 중심 오영훈 도정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갈 비전은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로 정했습니다. 이는 민선 8기 도민 도정을 출범시킨 위대한 도민들과 새로운 미래의 시대를 다 함께 손잡고 열어나가겠다는 의미와 함께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네. 그 인수위에서 이제 제시한 핵심 과제를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자치분권 제주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전면 도입이거든요. 근데 도민들의 관심은 이게 어떤 모형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예, 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과도한 권한 집중에 따른 제왕적 도지사의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는 도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핵심 도정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15일 이를 주제로 해서 정책 아카데미를 했는데 발제자가 제시한 유형이 있습니다. 소위 대통령 중심제와 같은 기관 대립형, 그다음에 이원 내각제 같은 어떤 기관 통합형, 이 두 유형을 제시했는데 무엇보다 이것은 앞으로 도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 유형을 검토하고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일단은 도민 공론화가 먼저고 그래서 2년 이내에 대안을 마련해서 4년 뒤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이제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고 네. 오영훈 당선인도 이걸 그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 도민들은 사실 뭐냐면 새 도정 때마다 이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반복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좀 상당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오영훈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 공약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 우리가 이게 그게 안 되는 게 제주특별법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선인 신분 이전에 이미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없을까요? 이번에 뭐 마무리가 될까요? 뭐 하여튼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봐야죠.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게 도민이 묻고 도지사가 답하다. 가칭 온라인 도민청원실 운영인데 이게 지난 정권 때의 그 국민청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그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도 도민비서실이라는 거를 통해서 일반 우리 도민들도 정책 제안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정책을 입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을 봐가지고 당선 후에도 이와 같은 도민비서실, 그 다음에 온라인 그 청원 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그래서 체감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뭐 아주 강력하게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소통을 더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네네. 의지로 보이고요. 제주 미래 비전도 다시 설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국제자유도시 궤도를 수정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 필요한 거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겠네요. 그러겠죠. 아마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 게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과연 그 개념이 계속 진행되는 게 마땅한가 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했던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그 외자 이슈도 있었고 이를 통한 대규모 관광 개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을 이룬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 성장 결실이 우리 도민에게 제대로 돌아왔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민 중심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소위 국제자유도시 궤도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주 미래 비전 재설계로 지속 가능한 제주로의 전환 토대 마련이라는 과제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도민 소득을 보장하는 튼튼 경제를 제시했는데 결국 중점이 되는 것은 그 상장 기업 20개 유치와 육성 이건가요? 네.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청년 문제 이게 제주도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좀 그 유출하고 또 청년들이 그 활력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일자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게 뭐 기대를 하는 것이니까 이 상장기업 소위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도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고 또 도외에 있는 상장기업도 유치를 해서 우리 제주도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 제주 경제가 튼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민소득 보장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통계로 보면 제주도 지역 내 총생산이 2,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국 평균이 3,700만 원인데 800만 원 정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제주도를 풍요로운 제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소위 그 지역 내 총생산 이거를 전국 평균까지는 올려놔야 된다 하는 게 당선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우리 제주도의 주요 산업인 농수축산물의 가격 안정 제도와 그 고도화 전략 그리고 관광산의 부가가치 극대화,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치중을 할 것 같습니다. 안정된 농업소득 보장 체계를 위한 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또 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거 도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차별화가 확실히 됐나요? 안정된 농업소득 보장 체계를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게 안정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라는 그 단체를 설립해서 소위 생산부터 유통까지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산만 하고 판매하는 것보다도 요즘에 그 젊은 그 세대들이 좀 트렌드가 밀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의 청정 농생산물을 소위 밀키트와 같은 데서 젊은 사람들에게 트렌드에 맞춰서 가공식품에서 1차 산업의 어떤 고부가 가치를 도모하자 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좀 정책을 잡았던 겁니다. 네. 오 당선인이 청년 정책도 강조를 했습니다. 고용 정책에도 이제 청년 부분이 관심인데 그 제주형 청년 보장제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나요? 이건 뭐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울하고 대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뭐 우리 국내에서는 두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좀 늦게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좀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선도적으로. 그래서 소위 청년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학업과 취창업, 주거와 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희망 사다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관련 기관 중심으로 해서 청년 보장제를 선도 모델화하고 청년 생애주기 일자리 이벤트에 대응한 패키지로서 취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네. 또 다음 그 정책 과제를 보면 어쨌든 지금 청정 자연 환경 이걸 좀 관리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도입하려고 한 게 비용 부담제인 것 같아요. 뭐 우리 예컨대 뭐 쓰레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원인자가 다 비용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발생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우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제주 청정 환경을 위해서 환경 보전 분담금이 보다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전 과제에 담았는데 이를 하려면 소위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환경 보전 분담금 내용을
제주특별법에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담겠다. 네. 또 15분 도시 제주 조성도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15분 내에 내 집에서 어쨌든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이게 예. 뭐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로드맵을 보면 올 하반기에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40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상위 개념에 반영하고 특별자치도법과 조례의 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로드맵을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계획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에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뭐 이 과정에서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생활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까지는 그럼 2년도 채 남지 않았네요. 네네. 네. 공동체 사회를 위한 갈등 현안 해결도 참 중요할 텐데, 근데 대안으로 갈등 조정 관리 확대를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뭐 과거 도정에서도 사회 협약이라든지 이런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글쎄요, 이게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이건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뭐 갈등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높고 또 지속 가능 행정을 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제도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를 위해서 갈등을 상시적으로 관리 조정하며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갈등과 민원의 적기에 갈등을 예방하는 선제적 갈등 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공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도장과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찬반 논쟁을 벌여서 우리 제주사의 가장 큰 현안 문제죠. 네, 확실한 거는 뭐 오늘 국토부에서 환경부에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그건 뭐 차후에 볼 내용이고 네. 여하튼 우리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이와 관련해서 제주 지역 항공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주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고 네. 제주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이런 자기 결정권 이런 세 가지 원칙 아래 제2공항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4.3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 텐데 과제로 정명 그리고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를 했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어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여기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우선 4.3 정명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해방 정국이죠. 당시 남한을 통치한 그것이 미군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군정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당선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 정명을 위해서 지금 평화공원에 그 비석이인데 근데 100비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정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정명을 빨리 확정해 가지고 하는데 오영훈 도정에서는 그에 필요한 예산과 그 인원을 좀 투자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도민들의 정책 제안도 받으셨죠? 예. 뭐 기억에 남는 제안이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는 우선 선을초등학교 6학년 학생 16명인데 그 제주 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반대 그 손 편지가 왔었어요. 네네. 16명이.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그 사업이 진행되면 인근 동백동산이 생태적 가치가 훼손될 것이다 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 제주의 청정 환경과 자연 생태가 보존될 수 있도록 승인을 취조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영훈 도정의 목표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인 만큼 사업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서 생태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좀
요거는 구체적인 거는 정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데 우리 도민들이 보내온 정책 중에 반영한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은 취임 후 현재 시행 중인 시책과 연동해 가지고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수위 활동이 언제까지인가요, 정확히? 인수위 활동은 저희들이 인수위 최종 보고서 전달식은 28일 날 했습니다. 28일 했는데 아직 그 사후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어가지고 해단식은 7월 5일 예정돼 7월 5일까지 있습니다. 정말 예.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네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